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다가올 수년간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60초간 완전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머리 옆을 만져보세요. 어서 해보세요. 압박감 같은 두통을 느끼고 계신가요? 새벽 3시에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제가 20년 넘게 수면 장애를 치료하면서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 위험을 73%나 높이는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면역체계를 극심하게 약화시켜서 흔한 감염조차 이겨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지난 23년간 서울에서 수면의학을 진료해왔으며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에 있는 제 개인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왜 노인분들이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는지, 그리고 위험한 수면제 없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제 전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업계는 제가 오늘 공유하려는 내용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발견한 해결책은 비싼 처방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의료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음식 중 하나를 준비하는 방법의 간단한 변화입니다. 닭고기입니다. 하지만 아무 닭고기나 아무렇게나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정한 방법은 여러분의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을 조절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성분들을 풀어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기에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난달 새벽 2시에 제 환자 중 한 분의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6년 넘게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을 자본 적이 없는 서대문구에 사시는 74세 여성분이었습니다. 6년입니다. 그분은 모든 수면제를 다 써보셨습니다. 한약, 침술, 비싼 건강보조식품에 수백만 원을 쓰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 방법대로 준비한 닭고기를 먹은 지 단 19일 만에 그분은 야급 시간을 내리 주무셨습니다. 딸분이 전화로 울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걱정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불면증은 의지력으로 극복해야 할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요. 진짜 원인은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더 이상 일반 음식에서 흡수할 수 없는 특정 아미노산과 미네랄의 심각한 결핍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멜라토닌을 생성하고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에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닭가슴살을 구워 먹거나 튀겨 먹습니다. 뼈는 버립니다. 높은 온도에서 빨리 요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뼈 속에 갇혀있는 약효 성분을 완전히 놓치는 것입니다. 특정한 저온조리법으로 방출되면 강력한 천연불면증 치료제가 되는 성분들을요.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요리를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조리 시간, 온도, 닭의 어느 부위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면 유도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반드시 추가해야 할 3가지 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 유익한 성분들이 혈류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도 밝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담당 의사가 아마도 이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91세입니다. 지난 47년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면 장애를 가진 18천 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약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요.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3일 연속으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불면증은 급성 심장사 위험을 312%나 높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02%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뒷목을 만져보세요. 뻣뻣한가요? 머리가 안개로 가득 찬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나요? 어제 점심에 뭘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1초라도 망설이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난달 74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8년간 밤에 2시간 이상 주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8년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벽을 가로지르는 그림자를 보면서 새벽이 올 때까지 매 시간을 세었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은 그분을 요양시설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리고 계셨습니다.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잊으셨습니다. 짐이 되는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그분은 매일 밤 6시간씩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약도 없이, 비싼 치료도 없이, 단지 닭고기를 준비하는 방법의 한 가지 간단한 변화만으로요.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닭고기 요리하는 법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굽거나 그릴에 굽거나 튀기거나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닭고기를 이런 식으로 요리하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수면제를 버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치료제를 하수구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비밀은 고기에 있지 않습니다. 비밀은 뼈에 들어 있습니다. 닭뼈에는 글리신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글리신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깊고 자연스러운 수면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닭을 구우면, 튀기면 이 글리신은 뼈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것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제약회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험실에서 글리신을 추출해서 수면제로 만들어 병당 3만 원에 여러분에게 팔아넘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닭을 올바른 방법으로 요리하면 10배 더 많은 글리신을, 그것도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23년 전 전주에서 전통 한국 치유법을 연구하던 중 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의 할머니들은 수백 년 동안 사골국을 끓여왔습니다. 그분들은 과학적 원리는 몰랐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확히 왜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는데 4년을 보냈습니다. 글리신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마그네슘 함량을 검사했습니다. 칼슘, 화합물 비율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닭뼈에서 수면을 돕는 영양소를 최대로 추출하는 정확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리신만이 아닙니다. 닭뼈를 정확한 시간 동안 정확한 온도에서 천천히 끓이면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마그네슘 중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형태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새벽 3시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세대학교의 의학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의 92%가 흡수 가능한 마그네슘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뼈를 그냥 끓인다고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기술이 있습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사용하는 냄비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국을 끓이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면 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일반 닭가슴살이 절대로 불면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닭가슴살을 구울 때, 찔 때, 뼈 없이 팬에 구울 때 여러분은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수면제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은 살코기에 있지 않습니다. 비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는 뼈와 결합 조직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닭뼈 안에는 여러분의 뇌가 잠들고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2가지 중요한 화합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리신입니다. 두 번째는 콜라겐 펩타이드에 결합된 마그네슘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작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신경계가 진정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뼈가 있는 닭을 최소 3시간 동안 천천히 끓이면 열이 골수 내부의 콜라겐 매트릭스를 분해하고 글리신을 국물로 방출합니다. 글리신은 과열된 뇌를 위한 냉각 시스템처럼 작용하는 특별한 아미노산입니다. 천을 정확히 0.3도에서 0.5도 낮춥니다. 이 작은 온도 하락이 여러분의 몸이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신호입니다. 이 온도 하락 없이는 수면제를 먹어도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간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글리신은 어떤 수면제도 할 수 없는 다른 일을 합니다. 새벽 2시나 3시에 깨는 것을 막아줍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저에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시나 11시에는 잘 잠들지만 2시 반에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잠들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내 글리신 결핍입니다. 제대로 요리한 닭에서 나온 뼈 국물은 한 그릇당 3g에서 5g의 글리신을 제공합니다. 바로 여기 한국에서 수행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잠자기 3시간 전에 단 3g의 글리신을 섭취하면 깊은 수면 시간이 18% 증가했습니다. 18%는 몸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뇌가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진정으로 회복적인 수면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마그네슘 성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보충제로는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위산이 대부분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뼈 국물의 콜라겐, 펩타이드에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으면 소화계를 온전히 통과해서 혈류에 도달합니다. 이 마그네슘은 신경계의 전기 활동을 진정시킵니다. 밤에 다리가 떨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누웠을 때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68세박씨 할머니셨습니다. 11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11년입니다. 모든 약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2주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세포는 흡수 가능한 마그네슘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특정 닭뼈 국물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19일 만에 그분은 6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셨습니다. 2달 만에 모든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조리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모든 뼈가 온전히 붙어있는 닭 한 마리를 사용해야 하며 가능하면 특히 발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발에는 콜라겐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닭 한 마리 전체를 큰 냄비에 넣고 찬물사 리터를 붓습니다. 사과식초 2큰술을 넣습니다. 산이뼈 깊숙한 곳에서 미네랄을 빼냅니다. 끓인 다음 가장 약한 불로 줄입니다. 뚜껑을 덮고 최소 3시간, 이상적으로는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끓입니다. 이제 제가 슈퍼마켓에서 사는 일반 닭이 왜 절대로 불면증을 고칠 수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다르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제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꾼 황금 같은 정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닭을 완전히 잘못 먹고 있습니다. 뼈를 제거합니다. 껍질을 버립니다. 흰 살코기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게 더 건강하다고 말했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건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이 매일 밤 천장을 보며 해 뜰 때까지 시간을 세는 이유입니다. 비밀은 뼈와 연골에 있습니다. 닭뼈를 최소 3시간 이상 끓이면 냄비 안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뼈에서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적어두세요. 글리신. 이 한 가지 성분이 과도하게 활동하는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에 단 3g의 글리신만으로도 깊은 수면 시간이 20% 이상 증가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알약이나 가루로는 흡수 가능한 글리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소화기관은 그걸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진짜 뼈로 만든 따뜻한 육수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초의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8년간 만성불면증을 앓은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8년이요. 매일 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4-5번씩 깨곤 했습니다. 딸이 데려온 이유는 초에 여사님이 낮에 졸다가 아파트에서 가스 누출 사고를 낼 뻔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식단 일지를 봤습니다. 매일 뼈 없고 껍질 없는 닭가슴살, 찐 채소, 흰 쌀밥. 본인은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셨죠? 저는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뇌가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재료를 굶기고 계신 겁니다. 혼란스러워 보이셨습니다. 이 원장님, 저는 아주 깨끗하게 먹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깨끗한 식사와 수면을 돕는 식사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전통 시장에 가세요. 냉장 코너에 포장된 닭을 사지 마세요. 뼈가 다 있는 닭 한 마리를 사세요. 더 좋은 건 정육점 주인에게 닭발과 날개 끝부분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 닭발이요. 여기에 닭 전체에서 글리신이 풍부한 콜라겐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닭 한 마리를 제일 큰 냄비에 넣으세요. 물 10컵을 넣으세요. 양파 1개를 반으로 자른 것을 넣으세요. 마늘 3쪽, 으깬 것, 엄지손가락 크기만 한 생강 1조각. 아직 소금은 넣지 마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소금은 추출 과정을 방해합니다. 끓어오르면 즉시 가장 약한 불로 줄이세요. 가끔 작은 거품만 표면에 올라와야 합니다. 뚜껑을 덮고 자리를 뜨세요. 타이머를 최소 4시간으로 맞추세요. 6시간이면 더 좋습니다. 집안에 놀라운 냄새가 날 겁니다.
그 냄새가 바로 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4시간에서 6시간 후, 뼈가 너무 부드러워서 누르면 거의 부서질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미네랄이 액체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인, 송과선이 멜라토닌을 자연스럽게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입니다. 뼈와 채소를 걸러내세요. 이제 천일염으로 간을 하세요. 이것이 수면약입니다. 매일 저녁, 목표 취침 시간, 정확히 2시간 전에 이 육수 1컵 반을 편안하게 따뜻할 정도로 드세요. 끓이지 마세요.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조용히 앉아서 홀짝이세요. 최 여사님이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첫 주에 밤에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수년간 괴롭혔던 차가운 손발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에는 새벽 4시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7주째에는 제 지도 아래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오늘 2년이 지난 지금 7시간을 푹 주무시고 해 뜨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십니다. 육수는 냉장고에서 5일간 보관됩니다. 일요일에 많이 만드세요. 매일 저녁 1인분씩 드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본능적으로 알던 지혜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이제 닭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요리법이 아닙니다. 서울대 수면센터에서 20년간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며 다듬어온 의학적 프로토콜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작은 실수도 우리가 필요한 치료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뼈가 있는 닭 한 마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 뼈 없는 닭가슴살을 쓰지 마세요. 뼈 없는 닭다리도 안 됩니다. 마법은 뼈에 있습니다. 골수와 연골 안에 글리신과 특정 칼슘 마그네슘 화합물이 농축되어 있는데 제약회사들이 알약으로 재현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뼈를 물에 천천히 끓이면 이 화합물들이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육수에 나옵니다. 알약으로는 안 됩니다. 뼈 없는 닭으로도 안 됩니다. 정확한 방법입니다. 약 1.5kg의 닭 한 마리를 준비하세요. 뼈는 그대로 둔 채 8조각으로 자르세요. 아직 껍질은 제거하지 마세요. 닭 조각을 찬물 3리터가 든 큰 냄비에 넣으세요. 마늘 3쪽, 중간 크기의 양파 1개를 반으로 자른 것, 엄지손가락 크기의 생강 1조각을 넣으세요. 이제 이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을 끓인 다음 즉시 가장 약한 불로 줄이세요. 물이 거의 끓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작은 거품만 올라와야 합니다. 물이 세차게 끓으면 우리가 필요한 아미노산 구조를 파괴하는 겁니다. 정확히 4시간 동안 끓이세요. 2시간도 아니고 6시간도 아닙니다. 4시간이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발견한 글리신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이 4시간 동안 30분마다 확인해서 표면에 뜨는 거품이나 불순물을 숟가락으로 제거하세요. 4시간 후 불을 끄세요. 닭 조각을 꺼내서 뼈에서 고기를 모두 분리하세요. 이제 껍질은 버리세요. 지방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뼈를 연골, 그리고 남아있는 결합 조직들을 다시 육수에 넣으세요. 가장 약한 불로 2시간 더 끓이세요. 이제 약이 되는 육수가 완성됩니다. 모든 재료를 걸러내세요. 황금빛 액체가 약 1.5리터 정도 나와야 합니다. 이 액체에는 4,000mg 이상의 글리신과 70mg의 흡수 가능한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면제보다 강력합니다. 섭취 시간은 조리 방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더 늦거나 더 일찍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글리신이 뇌척수액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정확히 2-3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에 드시면 잠을 준비해야 하는 밤 9시쯤 뇌의 진정 성분이 가득 차게 됩니다. 천이 약간 내려가는데 이것이 뇌가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신호입니다. 신경계가 스트레스 받는 교감신경 모드에서 차분한 부교감신경 모드로 전환됩니다. 드실 양은 이렇습니다. 육수 300ml, 약 한 컵 반 정도를 드세요. 찢어놓은 닭고기 100g을 육수에 다시 넣으세요. 끓이지 말고 따뜻하게만 드세요. 15분에 걸쳐 천천히 한 그릇 전체를 드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세요. 밥이나 빵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탄수화물이 장에서 아미노산 흡수 경로를 막습니다. 남은 육수는 유리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5일 동안 효과가 유지됩니다. 매일 저녁 6시에 한 그릇씩 데워서 똑같은 방법으로 드세요. 3일 안에 잠이 더 빨리 든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 안에 밤새 깨지 않고 주무실 겁니다. 2주 안에 수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주무실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조리하는 동안 소금을 넣지 마세요. 소금은 밤에 신장이 마그네슘을 배출하게 만들어서 모든 목적을 망칩니다. 맛을 내야 한다면 그릇에 담아 드실 때만 아주 조금의 천일염을 넣으세요. 조리 과정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간단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르세요. 이제 지금 드시고 있는 닭고기가 왜 수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마트에서 닭가슴살을 사서 15분간 굽거나 팬에 볶아서 점심으로 먹고, 그러고는 왜 새벽 3시에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비밀은 뼈에 있습니다. 뼈가 보물을 담고 있습니다. 닭뼈를 최소 4시간 동안 천천히 끓이면 냄비 안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골수가 분해되면서 글리신이 육수로 직접 방출됩니다. 글리신은 수면을 위한 핵심 아미노산입니다.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만큼 정확히 천을 낮춰줍니다. 밤에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뼈 없는 닭고기로는 치료 수준의 글리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가슴살에는 극소량만 들어있습니다. 뼈, 관절, 연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은 누가 아프거나 잠을 못 잘 때 항상 뼈, 육수를 끓였던 겁니다. 과학이 이제 증명한 것을 할머니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조리 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서 뼈가 다 붙어있는 닭 한 마리를 사세요. 닭발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사세요. 닭발에는 콜라겐과 글리신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집에 와서 모든 재료를 큰 냄비에 넣으세요. 찬물 10컵을 넣으세요. 쌀식초 2큰술을 넣으세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식초가 뼈에서 미네랄과 아미노산을 빼냅니다. 식초 없이는 효과의 60%를 잃습니다. 끓어오르면 즉시 가장 약한 불로 줄이세요. 뚜껑을 덮고 최소 4시간 동안 끓이세요. 6시간이 더 좋습니다. 8시간이 완벽합니다. 이렇게 오래 끓이는 동안 뼈가 부드러워집니다. 관절이 떨어져 나갑니다. 육수가 황금빛으로 변하고 약간 걸쭉해집니다. 이 걸쭉함이 젤라틴이 추출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육수를 냉장고에서 하룻밤 식히면 젤리처럼 되어야 합니다. 젤처럼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오래 끓이지 않은 겁니다. 그 젤이 바로 신경계를 치유하는 순수한 성분입니다. 이제 타이밍이 모든 것입니다. 이 닭뼈 육수를 저녁, 특히 5시에서 9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점심이 아닙니다. 아침도 아닙니다. 오직 저녁입니다. 왜냐고요? 글리신이 혈액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약 2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에 드시면 8시나 9시에 누울 때 글리신이 최대 강도로 작용합니다. 천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신경계가 각성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2시간 동안 뒤척이는 대신 20분 안에 잠이 듭니다. 이번 주에 하셔야 할 일입니다. 일요일에 뼈 육수를 대량으로 준비하세요. 6시간 끓인 후 뼈와 고기를 모두 걸러내세요. 고기를 분리해서 잘게 자르세요. 이 고기를 육수에 다시 섞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육수를 유리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7일 동안 보관됩니다. 매일 저녁 6시에 이 육수 한 컵반을 김이 날 때까지 드세요. 차처럼 천천히 드세요. 원한다면 천일염을 조금 넣으세요. 소금은 몸이 미네랄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3일 안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2주 안에 수면이 완전히 변할 겁니다. 이것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공급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수천 명의 환자들이 처음에 이것을 잘못 이해했고 이 방법이 효과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이 한 가지 세부사항을 고쳤을 때 불면증이 3일 안에 사라졌습니다. 이 뼈를 우린 닭 육수를 계획한 취침 시간 정확히 3시간 전에 드셔야 합니다. 2시간 전이 아닙니다. 4시간 전도 아닙니다. 정확히 3시간 전입니다. 왜일까요? 글리신 화합물이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여 신경계에 작용하기 시작하려면 정확히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너무 가까운 시간에 먹으면 몸이 여전히 소화하고 있어 천이 올라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누우시기도 전에 글리신 수치가 떨어집니다. 74세 박할머니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이었죠. 8년간의 심각한 불면증을 앓은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8년이나요. 3가지 다른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도 매일 밤 5번, 6번씩 깨어났습니다. 자녀들은 한밤중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실까봐 두려워서 같이 살자고 애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짐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이 할머니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바로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지만 첫 주에 할머니는 저녁 9시에 육수를 드시고 10시 30분에 주무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좌절하여 제 병원에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정확히 언제 드시나요? 할머니가 시간을 말씀하시자 저는 즉시 문제를 알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저녁 7시에 드시고 10시에 주무시도록 바꾸게 했습니다. 72시간 안에 할머니는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을 푹 주무셨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로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2년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이 육수를 준비하시고 30대처럼 주무십니다. 3시간 강역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세요. 10시에 주무시고 싶으면 7시에 드세요. 11시에 주무시면 8시에 드세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드실 때 육수의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차갑게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 끓는 뜨거운 상태로 드시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대략
편안한 목욕물 온도로 드셔야 합니다. 육수가 너무 뜨거우면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코르티솔은 밤의 적입니다. 잠을 깨웁니다. 육수가 차가우면 몸이 청까지 들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하고 다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높입니다. 따뜻한 육수는 청과 같은 온도로 평화롭게 체내로 들어가 마그네슘과 글리신이 스트레스 반응 없이 즉시 흡수되도록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 이 저녁 섭취 시 최소 300ml를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표준 커피 머그 약 1개 반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신경계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한 글리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몇 숟가락만 드시면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뇌에서 진정 효과를 유발하려면 충분한 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육수를 드시는 밤에는 드신 후 다른 모든 액체를 제거하세요. 물도 안 됩니다. 차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추가로 수분을 섭취하면 한밤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 글리신이 가장 깊은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수면 주기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육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3시간 동안 충분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믿으세요. 이러한 타이밍 세부사항이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효과도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취침 시간 정확히 3시간 전에 알람을 맞추세요. 알람이 울리면 뼈 육수를 따뜻한 온도로 두고 300ml를 따라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그런 다음 다른 모든 음료를 중단하세요. 이제 오늘 밤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단계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적으세요. 첫째, 뼈가 있는 닭이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에 뼈 없는 닭 가슴살이 아닙니다. 튀긴 닭도 아닙니다. 뼈가 온전한 닭다리, 닭날개, 닭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동네 시장에 가서 정육점 주인에게 뼈가 있는 닭 부위를 달라고 하세요. 일주일 준비를 위해 약 500g이 필요합니다. 둘째,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뼈가 있는 닭을 큰 냄비에 넣으세요. 찬물 8컵을 추가하세요. 껍질을 벗긴 양파 하나, 마늘 3쪽, 작은 생강 조각을 넣으세요. 아직 소금을 넣지 마세요. 이것을 끓인 다음 즉시 가스레인지가 허용하는 가장 약한 불로 줄이세요. 이것이 황금 열쇠입니다. 최소 3시간 동안 약한 불로 끓여야 합니다. 30분이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가장 약한 불에서 꼬박 3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골수는 글리신을 방출하고 연골은 천연 콜라겐을 방출하며 뼈의 미네랄이 육수에 녹아듭니다. 셋째, 섭취 타이밍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닭뼈, 육수를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드셔야 합니다. 점심이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도 아닙니다. 글리신은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여 신경계를 진정시키기 시작하는데 약 2-3시간이 필요합니다. 밤 9시에 드시면 자정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게 되고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넷째, 양입니다. 매일 저녁 한 그릇 가득 약 300ml입니다. 뼈에서 부드러워진 닭고기도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는 3시간 후 매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끓이세요. 이것은 추가적인 트립토판을 제공하며 뇌가 이를 세로토닌으로 변환한 다음 멜라토닌으로 바꿉니다. 다섯째, 모든 분들이 놀라시는데
조리 과정에서 사과식초 한 큰술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끓이기 시작한 지 1시간 후에 넣으세요. 산성이 뼈에서 더욱 많은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을 추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미네랄은 신경계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마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밤 9시 이후에는 밝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지 마세요. 이러한 행동들은 닭뼈 육수의 효과를 완전히 무효화시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8세의 나이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2년 넘게 한 번에 3시간 이상 주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데려온 이유는 박 여사님이 낮에 잠이 들어 2번이나 넘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바로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2주 만에 깨지 않고 5시간을 주무셨습니다. 2달 후에는 모든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난달 딸분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제 매일 밤 7시간씩 주무시고 아침 산책 모임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잊혀진 기본적인 영양학입니다. 여러분의 할머니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는 정기적으로 뼈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편리한 가공식품을 위해 이 지혜를 버렸고, 그러고는 왜 잠을 잘 수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지식을 갖게 되셨습니다. 오늘 밤도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누워 새벽까지 시간을 세며 날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서 뼈가 있는 닭을 사서 제가 가르쳐드린 간단한 조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세요. 댓글에 자연스럽게 잠들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잠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가 그분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나은 수면을 위해 뼈를, 우린 닭 육수를 언제 처음 준비하실 건가요? 오늘 저녁 식사용인가요? 아니면 이번 주말인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충효 박사의 자연불면증 치료법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잠 못 이루는 밤으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들으면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